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는데요. 또 밤사이 황사가 날아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였습니다만 이 비가 내리면서 황사도 거치고요. 오후에는 또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의 오름세도 주춤하겠고요. 한낮에도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원주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문화활동 지원사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또 노쇼 백신 등 전반적인 키워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인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죠. 그 내용도 오늘 함께하도록 하죠. 5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시행 연장 여부가 오늘 공개됩니다. 시는 지난 19일 지역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오늘까지 거리두기를 기존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시민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5차 공개 매각에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입찰 중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 5차 공개 매각에는 8개가량의 업체가 참여 중이고 이 매각 성사 여부는 다음 달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별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보다 유연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로컬 벤처 기업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도는 2025년까지 모두 155억 원을 투입해 300개의 로컬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1,5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창의도 문화도시 지원센터가요. 문화도시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시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죠. 36.5도시 프로젝트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경영기획팀의 전가영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도시민 일상활력 36.5도시 프로젝트,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민 일상활력 36.5도시 프로젝트는 시민 일상에 좀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시민 기획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 문화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 또 지역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겨울에 시민주도 프로젝트 시범 운영을 좀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좀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좀 느끼게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프로젝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36.5도시 프로젝트.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36.5도시가 이제 사람 몸에 가장 안정적인 체육이기도 하고요. 36.5도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문화도시 원주 비전이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원주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도시민 일상활력 36.5도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원주가 조금 더 일상에 새로움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가 36만 5천 정도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를 만들자. 또 사람의 네, 온도도 36.5도고요.
네네, 맞습니다. 명칭 잘 지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원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게 언제였죠? 원주는 2019년 12월 30일에 예비도시를 거쳐서 제1타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만 정도 되었군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이요. 네, 올해가 2년 차입니다. 예, 문화도시로 지정된 뒤에 뭐 변화된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문화도시 지정이 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원주 브랜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를 좀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원주 이제 추진 사업에서 좀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81개 실천 과제를 시민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시민들로 구성된 원주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 안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좀 발굴을 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었고요. 네, 또 원주가 지난 5년간 그림책을 특화 콘텐츠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이는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5년차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림책 도시 2기를 위한 추진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지금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6.5 도시 프로젝트, 36.5만 명의 이 원주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 참가 대상도 좀 그 기준이 좀 많이 완화될 것 같다는 또 느낌도 듭니다만은 이 참가 대상 따로 있는 겁니까? 우선은 원주 시민분들이 좀 다양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상을 두었는데요. 예, 우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좀 기획해보고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보고자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개인도 가능한 거고 단체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모두 몇 팀 정도가 이번에 선정되는 겁니까? 총 1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네. 네, 간단한 서류 심사와 또 인터뷰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절차가. 그렇군요. 이 공모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모 분야도 저희가 이제 많이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총 2개 분야인데요. 우선은 뭐 영상이나 책자 같은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분야와 원데이 클래스, 뭐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분야로 2개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 선정이 되면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우선 선정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팀 정도이고요. 네. 팀당 약 3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운영비로. 그리고 이 외에도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홍보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은 어떤 것들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우선 36.5도시 프로젝트 선정팀들은 이제 사전에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의 파트너 등록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하는 내용들까지 전반적인 활동 내용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서 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정팀 간의 이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모 기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지난 적도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 접수를 받습니까? 공모 기간은 5월 17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네. 마감일은 6월 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네. 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개 이제 금요일에 마감인데 월요일도 마감이군요. 약간 특이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빌렸어요. 알겠습니다. 6월 7일 월요일까지요. 예. 이 제출 서류라든지 뭐 신청 방법도 궁금하군요.
네, 서류는 참여 신청서랑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같은 이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보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재되어 있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양식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시민 공유 플랫폼 원주롭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10팀을 선정하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상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평가 방법 선정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총 2차의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1차는 간단한 서류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2차는 대면 인터뷰 심사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기획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좀 편안한 분위기의 인터뷰 심사를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선정 기준도 중요할 텐데 우선 프로젝트를 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고 이런 구체적인 목적성과 실행성을 좀 전반적으로 심사를 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 또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의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좀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좀 쓸 예정인지 그런 적정성 등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정되면은 이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팀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7월부터 9월 말까지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말까지요. 네. 자, 또 모집뿐만 아니라 또 이제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 설명 일정 또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로 사업 설명회 하는 것을 조금 피하려고 해서 소규모로 좀 여러 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월 26일, 내일이죠. 5월 26일 3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2일 3회, 또 주말에도 하루 편성을 해서 6월 5일 토요일에 한 번, 이렇게 지금 총 7번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네. 사업 설명회 역시 이제 저희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사업 설명회 신청도 역시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 모집 공고란에 링크가 있어서 네,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또 단체들 관심 있게 좀 참여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그 36.5도시 프로젝트도 결국은 이 문화도시 추송 사업이 또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외에도 좀 계획 중인 2021 문화도시 추송 사업 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올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시민과 함께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걸으면 기부가 되는 이 걷기 챌린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 시민들이 이제 걷고 걷는 걸음수가 목표치를 좀 달성을 하면 그게 이제 지역에 필요한 분들께 기부가 되는 걷다 보면 원주롭길이라는 걷기 챌린지가 6월 1일부터 3주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뭐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걷는 겁니까? 네, 그냥 각자 평상 일상에서 이렇게 걷는 걸음수들을 네. 이제 뭐 플랫폼이랑 개인 SNS를 통해서 인증을 하면 저희가 누적 걸음수를 매일 조회를 하고 취합을 해서 목표가 또 365만 보예요. 이 365만 보가 달성이 되면 네, 그만큼의 이제 기부금을 마련을 해서 참여자 모두의 이름으로 네, 기부를 하는 챌린지 캠페인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65만 보가 뭐 한 사람은 아니겠고요. 뭐 여러 사람이 네. 함께 365만 보를 이루면 된다는 겁니까? 네, 누적 총 걸음수가 365만 보를 목표로 네. 하는 챌린지가 6월 1일부터 좀 진행될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음수가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네. 하루에 22명 정도가 8,000보 정도씩만 매일 걸어주면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000보도 이렇게 아주 만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예, 네. 뭐 이 그리고, 밖에도 네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도 계속 운영이 되는데요. 이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의 다양한 문화 정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가 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고 소통할 수 있는 웹 플랫폼이에요. 저희가 이 웹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좀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 네. 또 올해는 모바일 앱 개발도 앞두고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계획들 수립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또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경영기획팀의 전가영 담당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원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서 진행 중이고요. 오늘 그 재연장 여부가 이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좀 체크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19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서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늘 그 재연장의 여부가 이제 결정될 것이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번 주였죠.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20일에는 확진자 1명, 21일에 금요일에는 10명이었고요. 주말에도 토요일은 4명, 일요일 2명, 월요일에는 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를 보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져 갔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와 축제가 많은 가정의 달에 기대를 걸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 소상공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 감소폭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순한 변화폭이 아니라 감소폭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하루하루의 매출에 대한 문제보다도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와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일명 코로나 폐업 비율은 평균 11%입니다. 7만 5천 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상권에 더 이상 폐업할 곳이 없어서 수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는 역기저 효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에는 좀 괜찮았는데 요번에 2단계 올라가고 나서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가게세도 못 낼 판이라고 그나마 조금 괜찮다가 하다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진짜 가게세를 못 내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 1.5단계나 2단계나 우리한테는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렵기 때문에 2단계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뭐 지금 손님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매출량 많이 줄었죠. 하반기 3단계죠. 그때 12월 달에 3단계 있을 때 되게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손님이 정말 없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었어가지고 백신에 또 그런 그러니까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늘기는 했는데 지금 2단계 되면서 또 주춤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자영업자로서 빨리 백신이라도 맞고 사람들이 좀 움직여야 좀 매출이 좀 늘지 않을까 하는. 네. 자, 결국은 조심한다 합니다만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유일한 또 해법이 이 최종적인 해법이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 백신 접종 현재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빠른 접종이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핵심인 것은 여부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접종을 중단시켰던 적은 없기 때문에 느끼시기에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와 혈전 발생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실 텐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혈전의 발생은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100만 명당 7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50세 이상의 여성과 모든 연령의 남성에게는 이 부작용이 더욱 드물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신의 접종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부작용의 수가 많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2월 말에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이상 반응 의심 신고수가 1만 800여 건입니다. 누적 접종자 93만 4천여 명 중 1.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백신을 가능한 빨리 맞을 것을 권장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백신 접종 현황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요. 경력 단절, 또 결혼 이민 여성들의 직장 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서 기업체와 여성 인턴들에게 인턴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 인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김용남 인턴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여성 인턴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이제 시행되는 겁니까? 네,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 단절 여성이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세일 여성 인턴과 결혼 이민 여성 인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이번에 확대 시행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이미 여성 인턴제가 시행되었었나 보죠? 네. 그때는 이제 모집 당시 몇 명인지 모집되었고요. 몇 분 정도 이제 함께 또 여성 인턴제에 적용을 받았었습니까? 네. 저희가 세일 여성 인턴으로 50명, 결혼 이민 여성 인턴으로 3명 해서 53명을 모집하여서 네, 연계 중에 있고요. 네. 네, 추가로 48명 더 모집해서 연계할 계획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미 그 50여 명이 운영되고 있고 또 48명을 새롭게 추가 모집해서 101명을 기업체 연계한다는 것인데 네.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세일센터에서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면 신청 대상이 되고요.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1000인 미만인 기업, 상용직 또는 정규직 채용 시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최초 신청 기업은 인턴 지원 약정 체결 1개월 이전까지 사업주의 인적인 감원 사실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여성 인턴제 참여하게 되면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 인턴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네.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기업의 세일 고용장려금으로 80만 원과 인턴에게 근속장려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이 정도면은 상당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렇죠. 또 이제 근무 조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전일제도 네. 있고 시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전일제는 최저임금 이상 기준으로 볼 때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면 되고요. 예, 시간제는 35시간 미만으로
40시간제 인턴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조건이 시간제 인턴일 경우에는 인턴 참여 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하셔야지 참여가 가능했었어요, 기존에.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턴 지원 요건이 완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110%만 지급해도 시간제 인턴으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보통 전일제 주 40시간으로 참여를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 희심하시는 분들 꼼꼼하게 신청 방법도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찾아보시고 또 문을 놓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김용남 인턴 담당자였고요. 자, 5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